얘기해도 이 정도 얘기는 해줄 텐데, 예? 15만 원을 왜 내라고 내냐?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병원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동물 행동 치료라고 하는 전문 분야가 분명히 있고요. 동물 행동 치료에 대한 이런 수의학적인 이런 배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병에 의한 동물 행동 치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개를 이제 떠나가지고 고양이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고양이. 자, 고양이는 개하고 조금 다릅니다. 개는 아까처럼 네 가지 유형의 공격 행동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개는 사람하고 너무나 가깝고, 개는 사람하고 너무 가까운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개 품종이 제일 많죠. 개는 큰 개, 작은 개, 복슬복슬한 개, 울퉁불퉁한 개, 뭐 이렇게 다리가 긴 개, 짧은 개, 머리가 긴 개, 짧은 개, 귀가 세워진 게, 이렇게 숙여진 게, 털이 많이 나는 게, 털이 덜 나는 게, 뭐 하얀 게, 까만 게 다 있잖아요. 개는 그만큼 개를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계속 번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불독 같은 개는 굉장히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폭이라는 개 있잖아요. 폭이라는 개가 있거든요. 폭이라는 개는 그냥 주먹으로 탁 때린 것 같죠. 얼굴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못생긴 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그 정도로 개의 품종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개를 키울 때 사람하고 거의 유사하게, 사람하고 거의 이렇게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개에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 행동들이 골고루 다 나타나요. 근데 고양이는 조금 다릅니다. 고양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개가 왔는데 여기다가 계속 세워놓으면 이 개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이 강의 시간에는 자기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실제 주인이 와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막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다릅니다. 고양이는 왔어요. 근데 고양이를 여기다가 올려놓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밑에 있지 않아요. 고양이는 습관적으로. 집에서도 고양이는 사람들보다 위에 사다리를 놔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런 걸 놔줘야 돼요. 그걸 안 놔주면 애가 어떻게 하냐면 장롱 위에 올라가든지 책꽂이 위에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요. 고양이는 사람보다 항상 높은 자리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항상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개는 생각하기를 자기 주인을 개는 자기 주인을 자기의 왕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고양이는 자기가 주인의 왕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이게 고양이하고 개 차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은 집사라고 그러죠. 개를 기르는 사람은 개 주인이라고 그러죠. 고양이 기르는 사람도 고양이 주인이라고 안 해. 개 기르는 사람 보고 집사라고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는 사람한테 충성합니다. 사람을 왕처럼 이렇게 섬겨요. 그래서 개는 사람이 장애를 입든지 아프든지 뭐가 늙든지 젊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개는 사람한테 충성을 해요. 근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죠. 고양이는 자기가 주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에게는 아까 말한 개의 네 가지의 공격 행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이제 두 가지로 요청해서 정리해 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사회화를 경험하지 못한 새끼 고양이. 사회화를 경험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들이 고양이에게 많아요. 고양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양이를 좀 좋아하지 않죠. 고양이를 키울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를 키우면 고양이를 개처럼 키우거든요. 고양이를 키워도 개처럼 뽀뽀하고, 고양이를 키워도 개처럼 껴안아주고, 고양이를 키워도 개처럼 와서 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막 달려들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가 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있는 고양이 중에 많은 경우가 이 결석 있잖아요. 결석, 단속, 요로결석 같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개처럼 키워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고양이를 개처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문제 행동이 생겨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나타나는 문제 행동의 문제는 사회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대우해주지 않는 거죠. 고양이를 고양이끼리 이렇게 모여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원래 고양이는 이 발톱을 이렇게 감추는 동물이잖아요. 고양이, 살쾡이, 호랑이, 이런 뭐 이런 동물들은 이렇게 감추잖아요. 이런 감추는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혼자서 놀기를 좋아해요. 혼자서 놀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늘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혼자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동물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양이는 밤에 주인 몰래 나가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그 바운다리에 있는 고양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스갯 하다가 집으로 들어와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고양이만의 그 행동이거든요. 밤에 혼자 나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놀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툭툭 치고 놀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 사회화 행동을 해주지 않으면, 요거를 해주지 않으면 고양이에게는 문제 행동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다른 고양이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고양이들끼리 놀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고양이가 오면 원래 그렇게 막 놀아줘야 되는데 공격한다는 거죠. 이게 고양이의 공격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을 끌기 위해서 자학적인 행동과 같은, 주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주인이 지금 자기를 몰라. 주인은 자기를 몰라. 자기가 계속 개처럼 키워. 개처럼 해주기를 원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자학적 행동, 자기를 괴롭히는 행동,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주인한테 이렇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고양이나 새끼 고양이가 자기하고 같은 고양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행동은 말이죠, 새 종류에서는 이런 행동이 흔합니다. 새 종류에서는. 여러분, 원래 새대가리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새대가리라는 말은 아주 머리가 좀 나쁘다는 거거든요. 오리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오리가 있는데요. 오리의 특징은 동물 행동학의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오리는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자기 앞에 있는 움직이는 물건을 자기 엄마로 생각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자기 엄마로 생각하고 쫓아요. 자기가,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앞에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를 자기 엄마로 생각하고 계속 쫓아요.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앞에 움직이는 장난감이 있으면 그 장난감을 자기 엄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리의 정상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 행동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는 자기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깡패들이 같죠. 깡패들이 아무 일 없이 모여가지고 툭툭 치다가 집으로 가는 모양처럼 고양이도 밤에 나와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고양이들의 특징이 자기 동료인 고양이를 만나서 막 공격 행동을 한다. 이런 거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는 8주차까지. 원래 고양이나 개는 6주차 정도까지, 이제 6주차 전에 6주 전에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6주 전에 사회화가 끝나야 된다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근데 6주가 지났는데 8주차까지도 사회화를 하지 못하면 사람이나 개에게 겁을 먹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공격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경험해서 제 얘기를 수긍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전까지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집에서 자기가 왕이었잖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나 같은 왕들이 너무 많아.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나 같은 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이름 안 불러도 막 네! 이렇게
막 처음에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 부르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어 친구들이. 그래서 내 이름 부를 때만 네! 그리고 자기 이름 안 부를 때는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걸 하죠.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면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중학교 들어가면 응? 여러분 이제 무서운 중3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중학교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문제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친구와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 공격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중학교까지는요. 중학교까지 그렇거든요. 근데 중학교까지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만약 고등학교 3학년이야. 고등학교 3학년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누가 집에서 만든 어떤 일진이라고 기록해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자식 내가 죽든지 말든지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진짜 덤빕니다. 덤벼요. 여러분 대학생 됐잖아요. 대학생 때문에 여러분 여기 학과 중에 누가 한 명을 이렇게 왕따시켜보세요. 그 아이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벌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자기가 저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을 이제 습득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힘도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힘이 없어도 다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생한테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그 동물 행동 치료사 중에 이렇게 잘 가르치는 분을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개를 이렇게 훈련할 때 길동이 하면 이제 이렇게 줘요. 그다음에 미순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미순이가 오면 이렇게 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보통 개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순아 그래도 얘가 쫓아가서 달라고 해요. 길동아 이렇게 해도 와서 달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한 2~3시간만 하면 딱 행동이 딱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동아 그러면 길동이만 오는 거예요. 걔가. 그 다음에 미순아 그러면 미순이만 와요. 그 나머지 개들은 자기 이름 안 부르면 놀고 있는 거야. 그냥 놀고 있고 자기 집에 있어. 그러다가 자기 이름 부르면 와서 데려가요. 이게 딱 개들의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 유튜브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이제 거의 똑같은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하고 고양이를 이제 정리해 볼게요. 개하고 고양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개니까. 개는 이제 문제 행동이 우위적인 문제 행동,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성별의 차이라는 문제 행동, 분리불안, 이제 질병에 대한 문제 행동. 그리고 이쪽 책 뒤쪽에 보면 여기도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분리불안, 우위적인 공격도 분리불안, 그 다음에 여기 동정간, 이거는 성별 차이를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행동이, 그 위에 문제 행동으로 뭐 부적절한 배설이라든지, 고령성 인지장애라든지, 이런 질병이나, 이런 이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양이를 보면 조금 이제 개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고양이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고양이 보세요. 흥분하기 쉬운 고양이에게 나타나는 날벼락과 같은 목욕 행동. 고양이는 이런 걸 하거든요. 고양이는 이렇게 아까 발톱을 감추는 동물이기 때문에 주인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날벼락 같은 아주 희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죠. 이 고양이는 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개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개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흥분하기 쉬운 고양이에게서 나타나는 날벼락 같은 공격 행동이 고양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조금 적당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쓰다듬을 때 유발되는 공격 행동. 대부분 개는 이런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죠? 쓰다듬으면 좋아하잖아요. 자, 여기 남학생이 있는데 제가 이게 저 남학생을 이제 미안한데 저 남학생이 이제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남학생을 보면 보통 이제 사람은 이렇게 볼 때 이 학생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눈을 맞추면 굉장히 이 사람이 이 강사님이 나를 좀 좋아하나 보다.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눈을 맞추면. 근데 걔는 눈을 맞추고 이렇게 가면요. 안 좋아요. 눈을 맞추고 가면요. 싸우자는 거야? 뭐야?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눈을 맞추고 가면 공격하는 거야. 걔는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눈을 맞추지 말고 눈을 맞추고 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봅니다. 눈을 맞추지 말고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개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고양이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쓰다듬을 때 유발되는 이런 것도 있고 갑자기 날벼락 같은 공격 행동이. 그 다음에 놀이를 할 때나 놀이 전후에 나타나는 공격 행동. 보통 개들은 이런 행동 안 하거든요. 고양이는 이런 행동을 하고요. 여기 지금 스프레이, 오줌에 의한 냄새 맡기. 이것도 이제 개들이 보통 개들은 이제 다리를 들고 벽에다 오줌을 넣든지 뭐 전봇대에 오줌을 넣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개들의 어떤 이제 습성이에요. 지금 이제 그 동물들의 언어 중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말로 글자로 이제 언어를 하지만 동물들은 언어를 하는데 시각적인 언어, 화학적인 언어, 그다음에 청각적인 언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각, 시각, 그다음에 코가 이제 화학적인 거잖아요. 냄새.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사람은 화학적인 것에 가까워요. 청각적으로도 하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글자를 모른다 그러면 듣는 거하고 보는 것보다 냄새 맡는 게 더 익숙합니다. 여러분 엄마 냄새 알죠? 아빠 냄새 알죠? 여러분 언니 냄새나 여러분 오빠 냄새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동생 냄새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친구 냄새 있어요? 친구 냄새를 알면 굉장히 친한 건데 대부분 친구나 직장 동료들은 냄새를 몰라요. 왜냐면 집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이제 빨래를 해가지고 입고 오고 또 이제 화장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냄새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도 이렇게 냄새를 맡거든요. 개도 자기 친구의 냄새를 개가 만나면 자기 항문을 맡잖아요. 항문 냄새를 맡아요. 오줌 냄새를 맡아요. 이게 이제 동물들 간의 이제 이렇게 인지 행동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언어를 알기 때문에 글자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는 이렇게 이제 오줌에 의한 냄새 맡김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고양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건 문제예요. 고양이는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 원래. 예? 고양이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의 문제 행동의 유형을 보면 고양이의 문제 행동의 유형을 보면 개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내버려두면 되는데 내버려두지 않고 개처럼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양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양이의 품종이 많잖아요. 그 정도로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가 품종이 많은 거는 개하고 사람 간의 유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개는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뭐 폭이라고 하는 그런 개라든지 말투지라든지 이렇게 털이 많은 이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거는 털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털이 그냥 집에 꽉 차는데도 불구하고 키우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는 모든 품종을 다 버리지 않고 다 키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고양이가 많죠. 들개보다 훨씬 많아요. 들고양이가. 이런 건 이제 고양이의 문제 행동의 가장 큰 것들이 이제 사회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고양이들 간의 사회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째 동물들의 문제 행동 이 시간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려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쉬지 않고 그냥 진행하죠? 괜찮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햄스터의 행동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시간을 특별하게 해서 제가 인사를 한번 더 하고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햄스터의 행동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반려동물 중에 왜 햄스터가 들어가 있을까요? 법에 보면, 우리나라 법에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동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하는지 알 수 있어요. 독일 민법에는 동물은 생명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에는 헌법에도 동물이 생명체라고 되어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물들이 집에서 죽으면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처럼 넣어가지고 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 폐기물로 버리지만 동물이 집에서 죽으면 그냥 종량 봉투 거기다가 쓰레기 봉투를 집어넣어서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법은 동물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동물을 일반 폐기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 보면 반려동물을 어떤 법에서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등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 법은 이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기니픽, 햄스터, 토끼, 펠렛 이렇게 딱 6가지만 반려동물이라고 해놓은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현재로는 개, 고양이, 햄스터, 기니픽, 펠렛, 토끼 요것만 이제 반려동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지금 미니돼지, 애완돼지를 반려돼지라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부르는 거고 아직 돼지를 가지고 반려동물로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면 반려동물이 제가 생각할 때 반려동물은 이래요. 반려동물은 죽었을 때 슬퍼하고 울고 묻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반려동물. 그런데 돼지가 죽었는데 막 이렇게 울거나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동물병원에 하는 친구들을 물어보니까 반려돼지라고 하는 애완돼지라고 하는 개가 치료받으러 오냐고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에 한 번도 거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개, 고양이 위주의 이제 반려동물. 그 다음에 기니픽, 햄스터, 펠렛, 토끼. 자, 햄스터를 왜 햄스터라고 먼저 하는지 말씀드리면 햄스터는 빵빵한 두 볼 이렇게. 그 다음에 귀여운 몸 이것 때문에 햄스터라고 한다. 햄스터란 말이 독일어로 이렇게 축적하다, 저금하다, 비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햄스터란 말이 이렇게 볼이 통통한 요거를 햄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됐죠? 제 이름은 금민이고요. 자, 햄스터는 수명이 2년입니다. 자,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개, 고양이라고 그랬죠. 네. 개, 고양이가 수명이 얼마예요? 15년. 이제 책마다 조금 다른데 15년에서 17년. 15년에서 17년. 보통 17년이라고 해요. 17년이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 중에 라브라도 리트리버나 골든 리트리버 같은 이렇게 이제 맹인 안내견이나 이제 청각장애인 맹인 안내견이나 이제 그 라브라도 리트리버나 골든 리트리버, 세파트 같은 거는 맹인 안내견, 그다음에 재구조견, 그다음에 마약 탐지견 이런 걸로 쓰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쓰는데 이런 개들의 수명, 이제 리트리버 얘기를 왜 했죠 지금? 수명 얘기하다가 이제 리트리버가 맞아. 원래 개 수명이 15년에서 17년 정도 되는데요. 네. 리트리버 종류는 맹인 안내견이나 재구조견, 마약 탐지견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리트리버의 종류는 대부분 수명이 한 1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리트리버는 맹인 안내견을 하고 재구조견을 하고 마약 탐지견을 하고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한 8살, 7살 정도가 되면 맹인 안내견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은퇴를 하고 거기서 노년을 지내다가 보내게 돼 있어. 그래서 리트리버 종류는 조금 수명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걔가 수명이 17년이라고 대부분 책에 나와 있거든요. 17년이 뭐죠? 사람이 17년이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그죠?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슬퍼하는 나이.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왜요? 우리, 이제, 외삼촌이 2명이 계신데, 둘째 외삼촌이 대학교를 안 가시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휴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한 10년 이상을 외삼촌 이름만 나와도 눈물이 나온다. 눈물이 막 흘러요. 보통은 죽은 지 한 5년이나 3년 정도 되면 이렇게 죽었다고 해도 이름 나와도 그리고 막 눈물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슬퍼하지만. 근데 자식이 죽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혼자 살다. 집에서 사나요? 혼자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다 따라 살아요. 그죠? 근데 대학교 되면 대부분 혼자 살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도 요새는 이제 기숙학교 같은 데 있어가지고 혼자 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정도까지 개를 키우고 개가 죽는 거야. 요게 반려동물이야, 반려동물. 그 개를 내 자식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수명이. 자, 얘는 지금 2년이잖아요. 2년이면 뭐예요? 얘는 이제 중학교 친구나 고등학교 친구 정도. 그죠? 중학교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 정도. 예, 고등학교 친구랑 그렇게 제 나이가 되면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이렇게 좀 친해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부하기 때문에 거의 뭐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2년 동안 사귀었는데 그렇게 만나면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이렇게. 이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지능이 1살. 사람 1살. 사람 1살이면 뭔지 아세요? 사람 1살이면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알겠지만 이게 1살의 특징은 딱 쳐다봤는데 눈을 딱 맞춰. 그래 뭐 오늘 막 얘가 나하고 눈 맞췄어. 막 이게 즐거운 거야. 얘가 햄스터는 특징이 딱 쳐다보면 눈을 맞춰. 예? 눈을 맞춰. 그리고 동물은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동물은 원래 흰자위가 별로 없습니다. 동물은. 사람은 흰자위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이 감정을 들켜요. 얘가 지금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까만 눈동자를 많이 보이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흰자위를 많이 보인대요. 근데 동물은 흰자위가 많으면 병 걸린 거예요. 걔가 흰자위가 하얀 새까만 눈동자보다 많으면 병이 걸린 상태예요. 병원에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햄스터가 보면 꼭 1살, 2살 된 애기처럼 눈동자가 새까매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햄스터가 이제 반려동물로 자리 잡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2살을 하고 2살까지 살고 얘가 1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햄스터는 인간의 1세 정도 애기의 지능을 갖고 있어요. 엄마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웃어주면 엄마가 막 난리치는 걸 알아. 그러면 내가 뭔가 행동을 하면 주인이 좋아하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주인만 나타나면 그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햄스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민감한 것들이 많아요. 햄스터. 그래서 햄스터가 반려동물로 이렇게 자리 잡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햄스터는 야행성이에요. 여러분 1살 먹은 애기는 야행성이거든요. 1살 먹은 애기는 잠을 말이죠. 거의 어떤 때는 18시간 말이죠. 20시간 자는 애기들도 많아요. 그리고 애기가 보통 8시간, 10시간은 대부분 자죠. 햄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요. 그리고 2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1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어서 반려동물로 키우기는 굉장히 이게 적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건조한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애기 같지 않아요?
따뜻하고 건조한 이렇게 이제 요람 같은 걸 좋아하고 야행성 주로 잠을 자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지능이 1살 정도다. 근데 얘를 한 2년 정도 키우면 얘가 2년 정도 기르면 얘가 죽는다. 그냥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로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햄스터는 나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좋은 기억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햄스터의 행동 특성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햄스터는 앞니가 계속 성장합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쥐, 토끼, 햄스터, 기니피, 펠렛, 뭐 이런 마우스 이런 동물들은 대부분 설치류라고 합니다. 설치류는 특징이 뭐냐면 문치가 있어요. 문치가 있어요. 문치가 뭐냐면 위에서 이빨 2개 있고 밑에서 이빨 2개 있고 이쪽 어금니가 있는데 송곳니가 없고 이런 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으면 쥐하고 먹었다고요. 왜냐면 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으면 그걸 나중에 갚아줬든지 상관없어. 받은 것만 해도 처벌돼요. 그리고 뇌물을 받으면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 공무원들이 뇌물 받은 걸 쥐하고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요 이제 햄스터도 그런 이제 이런 문치를 갖고 있는 설치류. 예. 근데 이 문치를 갖고 있는 설치류의 특징이 이 이빨이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계속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빨이 계속 자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간질간질해요. 계속 자라면. 간질간질해요.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어도 계속 뭘 물어야 돼. 그 주변에 먹을 게 없으면 가끔 가다가 쥐가 쥐가 전기줄을 물어. 그러면 화재가 나. 그래서 쥐는 말이죠. 이렇게 뭔가 딱딱한 거에 있어야 되는데 딱딱한 게 있어. 계속 물어야만 이 이빨이 계속 자라지 않고 갈아지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요거를 그냥 계속 놔두면 이빨이 이렇게 상아처럼 코끼리 이빨처럼 나오기 때문에 죽어요.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치가 있다. 내려갔네. 자, 요게 이제 문치, 요게 이제 햄스터의 행동 특성이 햄스터뿐만 아니라 이거는 쥐, 마우스, 토끼, 뭐 공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햄스터는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속에 넣기도 해요. 뭐 자기 몸속에 새끼를 넣는 동물들은 많잖아요. 그죠? 캥거루